안녕하십니까. 전주의 중고차 일하는 구로마 김영원입니다. 프레스티지 K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K7인데 더 프레스티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더 프레스티지 K7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뭐 그 변화를 좀 주긴 했는데, 그냥 구형 K7하고 구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실내에 타보시면 이제 좀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만, 네, 2011년식입니다. 2011년식 3.0 GDI에 이제 주행거리 이제 11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고, 이 차량은 타이밍 체인 방식 차량이니까 11만 킬로라고 해도 특별히 크게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GDI 엔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차량이 2011년식으로 가정하고 11만 킬로에 이 정도의 옵션을 갖춘 등급이라고 하면, 사실 HG하고 비교해보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잘 입었고 또 사고도 없는데 이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차가 저 뒤에 3열에 있어서인지 아직 주인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모처럼 날씨가 이렇게 조금 개서 차량을 좀 설명드리려고 차를 꺼냈습니다. 이 차량의 썬팅을 보면 차량의 썬팅지가 고급인지 아니면 후졌는지, 그러면 그 전 주인이 차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런 부분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의 썬팅지가 하나도 이렇게 바랜 자리가 아닌 거 보면 썬팅지도 프리미엄급이고요. 차량도 타고 오면서 느낀 거지만 하체나 이런 거에 전혀 잡소리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차량의 설명 잘 보시고, 내가 그랜저하고 K7 정도 급의 1000만원 전후한 차량을 지금 찾고 있다면 이 차량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보시죠. 네, 이제 더 프레스티지 K7 3.0 GDI 엔진입니다. 럭셔리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7이 있고요. 그 앞에 더 프레스티지가 붙으면서 엔진이 GDI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이제 GDI 엔진을 얹으면서 2012년식인데요. 이 차는 2012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1년 7월식이고요. GDI 엔진을 얹으면서 270마력의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3.0이 270마력이면 대단한 파워죠. 대단한 파워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GDI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GDI 이슈보다는 그랜저 HG에 사실 조금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을 운행해 보면 그랜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매우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기호의 차이, 취향의 차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점검부는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2년형이고요. 2011년 7월 20일에 등록한 차, 내년 7월에 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11만 4,324km대 차량을 소유하신 전주 효자동의 그 힐스테이트,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께 받았는데, 이분은 뉴욕 카렌스를 가져가셔서 이제 비즈니스 업무를 위해서 이 차를 대차를 했습니다. 차량은 매우 잘 관리된 차량이었고요. 특히 타이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신다는 말씀을 하신 걸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일단 운전석, 앞뒤, 골격, 조수석 모두 사고 없는, 그러니까 교환이 없는 무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완전 무사고 이렇게 쓰면은 어떤 분들은 아니 보험 이력 보니까 뭐 보험 이력도 한두 개씩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완전 무사고냐 이렇게 하시는데,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된 부위는 없습니다. 차량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샤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이 특별히 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데 여기 오일팬에 미세누유라고 되어 있죠. 휘발유차 오일팬에 미세누유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거의 손 안 보고 타셔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미세누유이기 때문에 누유도 아니고 그냥 오일 갈면서 또 조금 이렇게 그 가스켓에서 스며 나오는 정도이니까 이거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대 비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그 GDI 이슈가 있는데요. 이 3.0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숏블럭이 이렇게 있고 오일 팬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6개 앞뒤로 6개 이제 실린더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이 헤드하고 이 숏블럭을 고정하는 이 볼트가 있어요. 헤드 볼트라고 하는데 이 헤드 볼트가 꽉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헤드와 숏블럭이 벌어지겠죠. 블럭이 압이 새버리니까 이제 운행 불가의 상태가 옵니다. 이 3.0 엔진의 GDI 이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다시 엔진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산을 깊이 파서 더 깊은 볼트를 박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차량은 현재 주행거리가 11만 밖에 타지 않았고 전혀 그런 증상 없고요. 특히 VVT라고 해가지고 처음 시동 걸었을 때 와구라구라구 끓는 소리 전혀 안 들립니다. 차량 상태 엔진은 굉장히 잘 관리된 차량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부대 비용을 고려해 보시죠. 부대 비용. 자, 부대 비용은요.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매도비가 25만 4천 원이 있습니다. 25만 4천 원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 취득세하고 지금은 이제 공채를 받고 있죠. 공채까지 다 더하면 57만 1,200원. 이게 이제 등 취득세 공채에 해당되는 부분이 57만 1,200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능 책임보험. 이 차는 11만 킬로를 운행했기 때문에 성능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책임보험이 44,800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총 비용은 87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대 비용은 87만 원. 부대 비용 87만 원이 들어갑니다. 차량 가격 더하기 부대 비용 하면 부대 비용은 87만원. 네, 차량 가격은 문의해 주시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차량이 얼마나 좋은가 또 어떤 내용이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는 본래 그 아이리스에서 나올 때 그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K7은 여전히 그 이름만으로도 그랜저의 대항마로 상당히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차량은 프레스티지 K7이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로등이나 앞에 라지에이터 그릴, 또 범버 모양 뭐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다음에 나온 그 올 뉴가 이제 그 얼굴을 완벽하게 다르게 했죠. 그러나 뒤 트렁크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뒤 트렁크에 보시면 3.0 GDI 차량에 후방 카메라랑 전부 다 장착되어 있고요. 크롬 몰딩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 3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 물때도 좀 끼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오시게 되면 깨끗하게 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차량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트레드도 그렇고요. 타이어의 정렬 상태도 나쁘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편마모 먹은 자리 전혀 없죠. 조향장치 쪽으로 편마모 먹은 자리 없고요. 네, 그리고 앞바퀴 운전석, 조석 양쪽 모두 다 트레드도
약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브리지스톤으로 타이어가 되어 있는데요. 뒤 타이어도 타이어를 굉장히 요 전 차주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뒤 타이어도 트레드는 거의 한 80~90% 정도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안쪽으로 이렇게 편마모 먹은 자리도 보이지 않죠. 타이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 타이어만 아마 패턴이 비슷한 것이 하나 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한국 타이어로 껴져 있는데, 얘만 브리지스톤이 껴져 있네요. 아마 도중에 뭐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지 뭐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은요, 실내에는 물론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고, 네, 그리고 좌석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더를 포함한 전자파킹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에어백도 일반 그랜저나 에쿠스처럼 측면 사이드 에어백까지, 뒷좌석 측면 에어백까지 다 달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참 고급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랜저라는 이름을 이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조석에도 승객석 에어백, 측면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깨끗합니다. 그 전에 타시던 분은 전주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에 사셨는데, 일하시는 용도로 뉴카렌스하고 차를 바꿔서 대차에 가셨습니다. 차량은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네, 이제 차량 탑승해 가지고 차량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탑승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 왜 이 차가 안 나갈까요? 저는 왜 안 나가는 차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네. 2011년식 더 프레스티지 K7 탑승해서 나머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114,361km. 네, 주행거리 무척 짧은 키로수죠. 10년 됐는데 11만 km면, 네, 그러면 뭐 주행거리도 짧은 차량이고요. 화면은 좀 작습니다만 내비게이션 아주 똥맵 아니에요. 잘 나옵니다. 내비게이션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네,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하나 받았고요. 열선과 핸들 열선, 그리고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모두 들어가 있고, 네,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물론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네,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면 실내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지붕으로 이렇게 무드등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뭐 구체적으로는 뭐 디멘션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네, 비가 올 것 같아서 얼른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네, 차량은 묵직한 V6 엔진이지만 응답력은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네, 응답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없습니다. 네, 그랜저하고 사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랜저 탈래, K7 탈래 그러면 그랜저 탈래가 나오죠. 근데 이제 가격대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 K7이 가성비를 갖춘 차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감안하시고 스마트 키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안전 시스템도 오히려 그랜저에는 없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은 커튼까지 전부 다 들어있는 안전시설도 가지고 있고요. 에어백과 VDC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 에코 되어 있어서 차량 어떤 운행과 관련해 가지고 연비를 조율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체, 엔진, 미션 모두 다 전반적으로 권해드릴 만한 수준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랜저 HG 이 정도 옵션 들어가서 저기 하면 꽤 비쌀 수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차량은
컬러 디스플레이 창까지 다 들어가 있고 평균 연비 2.6. 전 제가 여기서 잠깐 운행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렇게 순간 연비 틀어놓고 다니시면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순간 연비로 해서 구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연비 운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트립의 디스플레이 창도 여러 가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하셔가지고 차량 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1000만원이 안 돼요. 1000만원에서도 한참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900만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1000만원 이쪽 저쪽에서 차를 찾고 계신, 중형차 찾고 계신 분 계시면, 중대형차 찾고 계신 분 계시면 그랜저로 가면 주행거리가 많거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랜저하고 비교해서 전혀 딸리지 않는데, 단지 그 그랜저라는 이름 하나가 주는 것이 물론 크죠. 네, 물론 큽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차량도 충분히 매력 있는 차량이니까요. 네, 옵션도 풀 옵션으로 갖추고 있고요. 예, 그 점 감안하셔서 네, 관심 있으시면 문자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세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누구 봐서 뭐 말씀드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만 예, 세무적인 부분과 관련된 점들을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으니까 예, 그런 점들은 뭐 언급해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은 예,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형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세워진 차들 다 다시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가 여기가 주차장 전쟁인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사무실이 바로 저 굿데이입니다. 굿데이인데 제 사무실 바로 옆칸에 화장실로 다니는 통로 복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화장실 앞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식당 화장실 앞이 로얄석이 아니죠. 근데 화장실 앞이 사실은 여기선 로얄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딜러들이 늘 화장실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대놨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를 누군가를 시운전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주려니까 그냥 차를 여러 대 빼야 되거든요. 귀찮은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내가 팔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네, 전주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